BKNet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정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수용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미국이 외국인 항공여행 입국자들의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여행객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난민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난민 수용 한도가 크게 늘어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연간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의 수용 한도가 현재 2만 2,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 늘리겠다 이 얘기 이미 밝혔잖아요. 그렇죠.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난민 수용 규모 확대 약속을 이행을 하게 된 건데 앞서 지난 1월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민 상한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000명으로 낮춘 것을 자신이 되돌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국경 지역의 불법 입국자 문제 등이 대두가 되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또 밝혀서 민주당 그리고 난민단체 관계자들의 아주 강한 반발에 직면을 했고 지난 5월에 그래서 난민 상한선을 62,500명으로 늘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규모를 더 확대하게 된 거네요. 네, 국무부가 지난 월요일 성명을 통해 기존 상한선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그리고 의회와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에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매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회계연도마다 난민 수용 상한선 조정이 가능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민이라 하는 신분은 어떤 정의로 규정이 되나요? 네, 유엔에서는 난민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서 고국을 탈출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사전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국 국경에 도착해 입국을 요청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호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난민 신청자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 등을 거쳐 난민 지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게 되면 일단 1년 동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심사를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으로 난민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난민 수만 명이 현재 미국에서의 재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국제적 이주와 인도적 필요를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재정착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결국 난민 수용 규모는 확대가 됐어요. 하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남부 국경지대에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이 몰려들었고 남부 국경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경에 위기가 찾아왔다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 보건에 관한 법규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즉각 추방을 하면서 민주당과 인권단체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공화당과 또 인권단체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남부 국경지대에 몰려들고 있는 IT인들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을 했죠. 네, 정치적 불안과 지진 피해로 인해서 많은 IT인들이 남부 국경지대로 몰려들자 미국은 지난 19일부터 항공기를 통해 이들을 IT로 다시 소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당국이 IT인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논란이죠?
네, 말을 탄 일부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오는 IT인들에게 멕시코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에 20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도 그 영상을 봤다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경지대든 아니든 비인도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 IT 본국 송환에 대해서 텍사스 국경 도시를 방문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20일 텍사스 국경 도시인 델리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만약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 한다면 되돌려 보내질 것이다라면서 IT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최소한 하루 3차례 이상 항공편을 띄워서 IT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IT인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이 환경을 더 개선을 해서 식량과 물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외국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처를 완화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는 11월 초부터 현재 입국 제한 조처가 내려진 국가들에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국제여행은 가족과 친구들이 교류하고 크고 작은 사업체가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이다라면서 따라서 국내 미국인들의 안전과 또 국제항공여행의 안전 강화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국제여행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했던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제일 먼저 중국을 대상으로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쉥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 나라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 그리고 인도 등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이들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도 누구나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새 시스템이 국내 미국인의 안전도 고려한 만큼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항공여행 외국인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은 이 해당 조건에서 예외로 인정이 되는데 자이언츠 조정관은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사흘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임을 보여주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접종 다 하고 또 음성을 받아야 한다. 네. 자, 이런 계획이 미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 해당되는 조치인가요? 항공여행객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육로 이동 제한 조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서부터 국경을 닫고 비필수적 목적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오고 있는데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해당 조처를 10월 2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미국 정부의 여행 제한 조처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네, 일단 국내적으로는 여행업계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여행업계에서 제한 조처를 풀어달라는 요구 끈질기게 해왔고 또 국외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일부 언론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이 여행객들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어린이는 예외가 된다 네. 이랬잖아요. 이제 어린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네,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파이자가 지난 20일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5살에서 11살 나이의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파이자와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은 16살 이상에게는 정식 승인이 그리고 12살 이상에게는
긴급 접종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뭐 가을 신학기 대면 수업 재개되면서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승인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파이자 측은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을 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 승인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피터 막스 FDA 산하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소장이 AP통신에 파이자가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 몇 주 안에 검토를 끝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5살에서 11살이면 초등학생들인데 어른들과 똑같은 백신을 투여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파이자 측은 어린이 대상 실험에서 성인 백신 접종량의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접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도 2차 접종까지 접종을 마치자 성인이나 청소년 수준의 강한 코로나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백신을 맞았을 때 팔의 통증이나 열, 몸살기와 같은 경미한 부작용도 보였다라고 전했는데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관련해서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 백신 제조사죠. 모더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런 임상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조만간 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